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차트 보는 법, 주식 초보의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나 그 강의한 영상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좀 디테일하고 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 몇 년 정도 한 사람들만이 조금 알아듣고 이해하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초보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확실히 뭐 다른 영상이나 뭐 책을 보는 것보다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가 있는데 차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주식에서도 차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엑셀에서도 있고 뭐 회사에서도 있고 병원에서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라는 거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차트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양봉, 음봉 이런 거 아시죠? 캔들 이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차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차트라고 함은 제가 판단하는 차트는 어떤 암호를 해독하는 그리고 흔적을 기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속기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읽어주기만 하는 그런 속기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 하나하나 억양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차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트를 왜 보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트를 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하고, 차트 보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1년 갖고도 여러분들 뭐 주식 관련된 교양 수업도 들어보시고 해보면은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 특히 이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년 동안 배워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찌됐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에서 어떤 걸 위주로 보냐고 하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위치를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싸게 살려는 위치를 보려고 하고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내용들이고 제가 차트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수의 목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매수의 목적도 있고 매도의 목적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보실 때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부터 마스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은 HTS입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직장인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MTS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HTS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까셔가지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내가 그 자신이 없고 핸드폰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가격을 나타내고요. 밑에는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 구성이 이제 차트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 차트, 바 차트, 종가선 차트,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삼선 전환도 이런 것도 있고요. 역시계 곡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클릭하게 되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뭐를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차트에서 봉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가선 차트도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 종가만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캔들이 의미 없다. 나 종가만 보겠다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보통 캔들은 이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로 표현을 하고 캔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Y축에는 어떤 지표의 값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가격, 밑에는 거래량에서 숫자, 개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날의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있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놓으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날보다 거래량이 적으면은 파란 색깔,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 색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기준선 자체를 조건을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색이면 양봉이면 빨간색 이렇게 하실 거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밑에 거 색깔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지금 보시면 RSQ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것들이 보조지표고요. 여기 보시면 선이 있죠. 이런 선글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클릭 하셔가지고 지표 추가해서 뭐 어떤 걸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검색을 하셔가지고 매물대, 매물대, 죄송합니다. 우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해서 매물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뭐 이 지표에서 반도체 지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매물대를 넣고 싶으면은 매물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를 넣고 싶으면 이격도를 넣을 수 있고 일목균형표를 하고 싶으면 전환하면 여기서 일목균형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고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을 보통 보조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가지고서 뭐를 이제 설명을 하냐라는 건데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양봉,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이에요. 근데 꼭 이게 차트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양봉, 음봉이 있는데 양봉은 무조건 이 양봉과 음봉에 대한 그 기준은 시작한 그 아침 9시의 시작가와 3시 반의 종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올라가면은 빨간 색깔, 끝날 때가 떨어지면은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떨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양봉이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음봉이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종가는 여기잖아요. 그죠? 종가는 여기죠. 여기인데 그 다음날 종가는 여기에요. 근데 양봉이죠. 왜? 시작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래서 전날보다 올랐니 떨어진나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은 시작가, 그날의 가격, 시작 가격과 끝난 가격, 그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꼬리 같은 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꼬리라는 거는 장중에 얘가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캔들이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요.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때는 캔들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캔들을 하나를 놓고선 자의 해석을 해버리면은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캔들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기록이기 때문에 이 속기록에 대한 이 기록을 내가 풀어야 된다. 그쵸? 예,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주는 것은 뭐냐? 이 시간을 조금 더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면은 하루를 이틀로 쪼개고, 하루를 두 개로 쪼개고, 그리고 두 개를 여섯 개로 쪼개고, 여섯 개를 12개로 쪼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봉 하나가 1일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5일을 모아놓은 게 이제 한 주, 그러니까 봉 하나가 한 주가 되고요. 분봉이면은 봉 하나가 30분 하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이 현대차가 1%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위에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주가가 흘러갔는지를 이 5분봉을 통해서 주가가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게 횡보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캔들은 똑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미분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캔들의 숨은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일봉을 해석하기 위한 또는 주봉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봉을 써야지, 분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다, 아니면은 어떤 트렌드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뭐 3분봉, 5분봉 같은 거를 본다고 하는데 왜 3분봉, 5분봉을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3분봉, 5분봉은 말하는 그대로 받아줬고 말하는 그대로 내가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봉과 5분봉을 보는 건데 그것이 반드시 매매의 어떤 매수 수단이나 매도의 수단이 되면은 상당히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2만원 간격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 거리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그죠? 길이가 똑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그 X축, Y축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이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2만원 올랐다, 2만원 올랐다가 아니잖아요. 주가에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하한가가 정해져 있고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주가가 그날 얼마큼 올라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만원 올랐다, 1,000원 올랐다, 2,000원 올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 몇 프로 올랐느냐, 현재 자산에서 몇 프로 올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캔들의 봉의 길이 짧죠. 봉의 길이 짧은데 이게 거의 10%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봉의 길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요 구간과 이 구간은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은 상당히 큰 모순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다른 예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의 스케일 자체가 상당히 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만큼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에서 로그 값으로 Y축을 로그로 정의하는 겁니다. 로그라는 것이 뭐냐면 10이라는 것을 1로 표현하고 100이라는 것을 2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과거의 흐름이 어떤 트렌드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갑자기 떨어졌을 때의 그 차트의 모양의 그 괴리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하거나 하실 때 반드시 이 로그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00원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00원인데 25,000원 간의 간격이 틀립니다. 그죠? 틀려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5,000원의 가격은 내가 상승폭이 작거든요. 그쵸? 10만원에서의 25,000원은 25%지만 20만원에서 25,000원은 12.5%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은 내가 분석을 하는데 조금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신다고 하시는데, 매도를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매수를 위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2, 3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10년 넘게 하시다 보면은, 아, 보조지표가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아, 차트 분석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는 스탠다드 기준, 그 스탠다드 기준은 내가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 기법을 정립한 그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횡보장이다. 그러면은 기준에서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꾸고 하락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꾸고, 그럼 하락장으로 갔을 때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뭘로 파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확률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캔들 하나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캔들 하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 그리고 과거 전고점에 해당되는 이 모양, 그때의 거래량, 그리고 이때까지의 추세,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2 곱하기 2는 4분의 1의 확률이지만은, 그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의 10승이 되면은 1024죠. 1024분의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종목수가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그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유일한 그런 종목들,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10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 정도를 머릿속에 정립을 해서 그거를 기술적 분석의 어떤 데이터로 축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트 분석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 장대 양봉이 올라가네? 장대 양봉이 올라가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주가는 상승이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2의 10승처럼 적어도 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차트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실패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떤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물론 터진 것은 확인이 되지만, 이 거래량 터짐에 대해서 직전 고점에 대한 거래량보다는 많이 터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작대 항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에 대한 거래량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거를 가지고 또 대입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의 특징들은 대형주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시가총액 몇 조 이하에서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거를 한 10개의 조합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확률 높은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을 적어주시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